성산 일출봉의 일출은 장관입니다. 부지런한 해녀들은 벌써 물질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바닷속엔 성게들이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망사리는 금세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의 입에선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죠. 뼈만 남았어. 살이 아무것도 없이. 속 내장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알던 그 제주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가 다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에게 무한한 풍요와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주던 제주 바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이 직업을 아주 당당하게 어디 내가 좀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저 해녀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 때문에 우아하네. 이런 데도 전복이 있구나, 이런 데도 출하가 있구나, 그런 잡는 재미가. 오래된 있으면서 TV 이제 속 자신의 모습은 몇 번을 다시 봐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버는 거지. 이미 고령화된 해녀들 사이에서 저 뒤에 여자가 나 닮다. 뒤에 송년전에 아들 둘을 이세복이. 의식으로 보냈다. 새롭다. 그때만 해도 젊었죠. 기주. 어떤 때 가장 바다에 나가기 싫었어요? 그중에 온평리의 막내 해녀 송명자 씨. 그녀는 온평리의 유일한 30대 해녀다. 글쎄요, 마지막 해녀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해녀가 생겨나지 않으면 참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이 씨가 된 걸까? 20년이 흘렀어도 명자 씨는 여전히 온평리 막내 해녀입니다. 가버린 청춘도 서글프지만 속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시절 바다는 젊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감태가 막 하나씩 있는 게. 기죽에 저 시절이 쓸만했던 시절이죠. 지금은 전혀 딴판입니다. 무성했던 감태밭은 사라지고 허연 석회질이 바위들을 뒤덮었습니다. 석회 조류들이 감태 같은 식물들을 몰아내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도 진짜 바다는 싱싱하게 젊게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어버렸잖아. 늙어버린 바다는 더 이상 성게를 살찌우지 못합니다. 속 내장밖에 없어요. 살 안 찌는 동네 성게는 보면 새카맣고 내장밖에 없어. 먹은 게 없어서. 애써 채워 올린 성게 망사리를
다시 바다로 던집니다. 물속에선 해녀들이 일일이 망사리를 열어젖힙니다. 별처럼 우수수 내리는 성게들. 해조류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성게들을 옮겨주는 일명 성게 들이치기 작업입니다. 내년 봄까지 성게를 살찌워 보려는 자구책입니다. 내년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올해는 이동해 놓으면 이제 내년 4월 달 되면 잡을 거. 제주 바다에 성게 먹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을 끌어올리자 성게들이 올라옵니다. 성게한테 주는 먹이. 자세히 살펴보니 해조류가 아닙니다. 양배추입니다. 사라지고 있는 해조류를 대신할 새로운 성게 먹이를 찾는 실험입니다. 갯노구마장에 성게를 사료원으로서 이렇게 접목했을 때 새로운 소득원으로 이제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저희들의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난 채소를 성게가 과연 좋아할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양배추를 잘 먹습니다. 실험 결과 자연 생태에서 잘 자란 성게와 견줄 만큼 건강한 생육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넉 달 정도의 그 사육 기간 동안에 체중 대비 12%까지 이제 생식소가 발달되는 것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양배추를 섭취한 성게인 경우에는 단맛도 있고 반면에 쓴맛은 없고. 양배추를 먹은 성게에서 단맛이 난다는 소식. 해녀들은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바다의 식물인데 이거 이 육상의 거 먹은다 하니까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우리 해녀들로서는. 잠수부들이 고압 분사기로 청소에 나섰습니다. 허연 가루들이 뿌옇게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맑은 제주바다의 시야를 가려버릴 만큼 엄청난 양. 바닥을 뒤덮은 석회 조기에서 나오는 석회질입니다. 바다의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입니다. 해조류가 없어지면 유절산호말이나 무절산호말이 덮으면서 이게 이 해조류가 포자가 그 바위에 부착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제주마을 어장이 있는 안반지대 약 40% 6,400헥타르에서 갯녹음이 확인됐습니다. 제주 지역 해조류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0톤에 육박하던 톳 생산량은 지난해 20여 톤으로 줄었고 2011년 5,000톤에 달하던 우뭇가사리도 몇 해 전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지난해 350톤까지 감소했습니다. 미역과 모자반 등 대부분의 해조류도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온평리의 이웃마을인 종달리 해안을 메운 불청길. 바다를 가득 메운 구멍 갈파래입니다. 청각 파래와 같은 녹조류지만 먹을 순 없습니다. 해변을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물 밖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와 냄새. 해변을 잠식한 파래더미가 햇볕에 말라 썩고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간 10,000톤이 넘게 발생하는데 수거량은 절반도 안 되는 3,000톤에 그칩니다. 예전에 없던 눈에 띄는 이상징후. 주요 원인으로 수온 변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54년 동안 우리나라 표층 수온은 1.35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상승폭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제주는 더 심각합니다. 2010년대 평균 20도였던 표층 수온은 평균 1.5도나 올랐습니다. 기온으로 따지면 1.2도나 1.5나 2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바다에서는 엄청 큰 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100년 동안에 한 1도 올라가는 게 지금 한 20년 정도에서 1.5도씩 올라가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기후 변화의 증거들은 제주 바다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절경을 자랑하는 섬 속의 섬 비양도. 하지만 물속 사정은 다릅니다. 감태와 모자반 대신에 기세등등하게 바닥을 차지한 건 거품 돌산호입니다. 인공 어초까지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대만이나 필리핀, 호주 같은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종입니다. 제주 바다에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물질을 해온 해녀들은 바다가 변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감태 해초류가 없어가면서 그게 생긴 거예요. 바다가 다 죽었어요. 해조류가 없다 보니까 좀 물건도 없고 전복 같은 거는 아예 없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복이 그냥 가면은 몇 킬로씩 빼놨는데
남동쪽 연안에서 발견된 모래 말미잘도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청객입니다. 해마다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물질하는 해녀들에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겁나요. 저희는 그 말미잘 곁에 가지를 않습니다. 무서워서. 조금씩 이제 그 말미잘이 덮기 시작하더니만은 차츰차츰 매해마다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전체를 펴져가는 형상입니다. 소라나 전복 모든 게 다 이제 살 곳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해녀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는 소라는 제주 바다를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소라 수확에 나선 해녀들. 부지런히 소라를 잡아 품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바다에 든 지 4시간 만에 귀환. 아무것도 보자 하겠지. 그런데 애써 잡은 소라를 서너 움큼 덜어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7cm) 이하의 작은 소라들입니다. 아이고, 소라가 이수가 지금 바닥에 풀이어서는 먹을 게 없어서는. 소라 잡아서 아이들 키웠다는 말도 이젠 옛말입니다. 소라가 옛날에는 막 이랬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런 건 어쩌다 있고 요런 것밖에 없으면 감태가 막 어서져 보다니 물건이 없어요. 살아요. 그 많던 소라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연구 결과 수온이 올라가면서 소라가 10년간 무려 120km 넘게 북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북상 경로를 따라 해역별로 소라의 생육 상태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울진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바다에 거대한 수중암초 왕돌초가 있습니다. 제주의 명물 자리돔이 강원도에 인접한 바다에 떼지어 나타납니다. 제주 소라들도 자리돔을 따라온 걸까요? 암초에 붙은 소라를 채취했습니다. 바닥에 사는 저서 생물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어류보다 바다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소라가 제주 바다를 떠나는 이유를 밝힐 수 있을까? 소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와 동해 총 6개 해역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소라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크기는 제주산 소라가 동해에서 채취한 소라에 비해 평균 1cm가량 작았습니다. 평균 무게도 33g으로 동해보다 17g이나 덜 나갔습니다. 성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라의 위 내용물도 분석해봤습니다. 6개 해역의 소라 중 석회 조류가 검출된 건 왕돌초를 제외하면 제주가 유일합니다. 왕돌초에선 석회 조류뿐만 아니라 해조류인 녹조류와 갈조류, 홍조류가 모두 검출됐지만 제주산 소라에서는 일부만 발견됐습니다. 지금 쿠로시오가 지나가는 난류의 영향이 강화되고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는 지역은 석회조류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었고요. 해조류가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잘 먹고 성장이 고르게 잘 진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소라 개체군들이 환경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결과들을 우리가 도출을 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제주 바다에서 먹을 게 없어지자 소라들이 동해로 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이 부족도 문제지만 수온 상승 자체가 소라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환경 속에서 하루에 수온을 1도씩 올렸습니다. 사흘째부터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체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주사기로 소라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적혈구가 없는 소라의 피는 하늘색을 띱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외부 침입 물질을 방어하는 식세포율이 사흘째 25%에서 9일째 15%로 1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활성산소량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해조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게 더 크게 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소라가 100개가 있다면 해조류의 영향, 그다음에 수온의 영향 때문에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소라들이 느끼고 있는 수온 상승. 해녀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해진 잠수복을 고치러 온 명자 씨. 아저씨 오랜만이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어떤 사람 집이가? 잘 살지. 아이고. 손지. 딸라. 올라네. 먼저 아들의 이번 딸. 아이고. 야 사람 신안 믿어 할망이 되고. 할머니요. 세월이 참. 저기 치수가 있어요? 40년 넘게 잠수복을 만들어 온 장인. 그의 손을 거치면 헌옷도 새 옷이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막 6mm씩 입원하시는데 이젠 6mm 하는 사람 어찌해? 6mm 거의 없어.
옛날엔 6mm들이 많았는데 6mm는 이제 몇 프로가 안 돼. 그거이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잠수복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답니다. 물이 따뜻해진 데가 한 10년 안짝인 거다 이만. 그럼 10년 안짝이라. 우리 동네 언니들이 보니까 옷이 그전에 3mm 입는 사람이 몇 명 아니었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4mm에 3mm 입어요. 그렇게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 다 알거든. 그 사람들이 4mm, 3mm 그렇게 입어가니까 야 이거 이렇게 변해 있구나. 성게에 알이 차지 않고 소라가 북쪽으로 떠나버리면 해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마지막 해녀가 될 것 같아요. 온평리 막내 해녀는 2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처럼 마지막 해녀가 되고 마는 걸까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바다를 지켰더라면 이렇게 황폐화되지 않으실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 아유, 그냥 진짜 너무 젊었었던 그 바다, 젊었었던 바다가 진짜 너무너무 그리워 지금. 많이 아쉬워 솔직히. 옆 동네 살아도 감태 많은 데 가서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속상해. 그런 거 생각하면 속상해.